자, 일단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아주 다행인 건 체리 자동차를 들여와서 KGM으로 택가리에서 팔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체리 자동차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온 거고 대체 뭘 하려고 동맹한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이자 가장 오해하기 좋은 대목인 것 같거든요. 사실 최근에 자동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KGM이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으면 대박나지 않을까? 비아디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행 가능 거리가 1000km나 된다면서, 이런 건데 물론 이게 측정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일단 1000km라는 숫자가 화제성, 주목도 이런 건 굉장히 큰 게 사실이고, 비아디는 그래도 거대 기업이니 비교적 논란도 덜할 거다, 뭐 이런 복합적인 전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체리 자동차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KGM 내부에서도 꽤 논란 눈치더라고요. 아마 소비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택가리차가 아니냐는 논란일 텐데,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그냥 공정하게 말하자면 생각보다 기대되는 점이 많은 것과 동시에 우려되는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필 KGM이 체리 자동차와 협업을 발표한 거고, 그 협업 내용은 대체 뭔지, 택가리차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차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택가리 차라고 하죠. 이건 어떤 차를 말하는 거냐, 예컨대 중국의 어떤 브랜드와 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새롭게 뭘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를 그대로 들여와서 로고를 바꾸고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 판매하는, 이런 걸 흔히 택가리 차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택가리도 아니면 대체 체리 자동차랑 어떤 협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이자 오늘 영상 내용을 관통하니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체리 자동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거의 모두 파악한 겁니다. 첫째, 체리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좋은 회사인가? 이건 아닙니다. 체리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 기술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적이 없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딱히 주력인 브랜드도 아닙니다. 대신 가성비 전략으로 중국 시장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둘째, 체리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높은가? 1등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꼴찌도 아닙니다. 한국으로 치면 순위나 위치상 KGM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판매량 숫자는 KGM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188만 대를 팔았고, 그중 93만 7천 대가 해외 수출 물량이었습니다. 셋째, 체리 자동차는 그럼 자본력이 좋은가? 맞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중국의 국영 기업이었고 현재는 지방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즉 중국 지방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라서 자본력이 좋은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자, 체리 자동차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했으니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KGM과의 협업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이제는 기술이 없어서 이름도 모를 체리 자동차를 가져와서 팔겠다는 건가? 사실상 이게 중국 회사지 뭐야? 이런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체리 자동차를 그대로 들여와서 택가리 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 제휴였고요. 그럼 어떤 기술을 제휴하는 거냐? 곽재선 회장께서 한 말에 정확한 워딩이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델 개발과 함께 신차 개발 기간 단축 및 고객 니즈에 맞는 신차 출시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체리 자동차를 들여와서 팔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차 개발 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 기술 제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두 회사가 돈과 시간을 같이 들이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기대되는 점과 우려스러운 점은 명확하게 나뉩니다. 기대되는 점은 KGM이 충족해줘야 하는 내용일 거고, 우려스러운 건 KGM이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차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에 따라 신차 출시 주기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리 자동차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죠? 자본력이 괜찮다는 거였죠. 즉 혼자 개발할 거 두 회사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니 단순하게 말하면 비용도 절반, 신차 개발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KGM한테 이게 필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KGM은 쌍용차 시절부터 특징이 어떤 신차가 나올 겁니다. 이래 놓고 막상 실제 출시는 거의 3-4년 뒤에 되어버리니 기대치도 꺾이고 기술은 그만큼 뒤처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리 자동차도 초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 좋은 이유가 가격과 신차 대응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회사거든요. 비아디 같은 거대 기업만큼 신차 투입이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비교적 순위도 낮기 때문에 얘네도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상태고, 이런 점에서 KGM과 추구하는 바가 맞아떨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란 겁니다. 보도자료에서 본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개발하는 건지 일반적인 충전형 하이브리드도 개발을 하는 건지 이건 아직 확인이 필요하지만, 앞에서 본 체리 자동차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나요? 뛰어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즉 체리 자동차를 들여와서 파는 게 아닌 아예 처음부터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린 거죠.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아가서 기존 쌍용차의 고질적 문제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건 새로운 개발 인력이 투입된다는 소리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는 이제 파워트레인 세팅값이라던가 스티어링 휠이 어떤 차는 틀어져 있고 어떤 차는 정상이고 이런 복불복 같은 고질병들 쌍용차 시절부터 있어왔던 것들이라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미래미를 비롯한 신차도 더 빠르게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신차 개발과 출시 속도에 초점을 둔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에는 출시된다 하면 최소 2년에서 많게는 3-4년 이상 소문만 돌았습니다. 당장 KR10도 내년 출시가 불투명하다고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체리 자동차가 개발한 게 들어가는 차부터는 새롭게 만든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거고 이러면 신차 여러 종을 출시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앞으로도 수월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각을 잡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평하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중국차 택가리라는 오해 가능성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중국 체리 자동차와 손잡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대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중국차 택가리에서 팔겠다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거죠. 당장 저희 설명을 안 본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기사를 끝까지 안 읽어봤다면 오해했을 겁니다. 체리 자동차라는 단어가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요. KGM은 가뜩이나 전기차도 비아대랑 협력한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차 택가리라는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당장 내년은 공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KR10 출시 시기가 1년 정도 미뤄질 거라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내보냈을 때 얘는 뭘 알고 떠드냐 뇌피셜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건 뭐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좋게 보면 KR10만큼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대로 내놓겠다는 포부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내년에는 이렇다 할 신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냐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두 가지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토레스랑 액티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고요. KR10은 2026년으로 출시가 미뤄지고 이때부터 출시되는 신차들은 새롭게 개발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다.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소리는 뭐냐? 당장 내년에는 액티언과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로만 버텨야 한다는 거죠. 아, 물론 토레스 픽업 트럭도 출시되긴 하는데 얘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바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되면서 동시에 토레스와 액티언의 UI UX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러면 선방할 거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도입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토레스 픽업 트럭이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가 있다고 해서 토레스와 액티언 상품성 개선을 미루면 안 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이 단순히 전기차라서 주목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차라도 상품성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토레스 픽업 트럭은 가격이 우선 저렴하게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잖아요. 렉스턴 스포츠가 렉스턴보다 저렴한 것처럼 토레스 픽업 트럭도 토레스 전기차보다 저렴할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얘는 일단 순수 전기 모델만 나온다는 게 큽니다. 고객 타깃층이 좁다는 소리고 동시에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우리나라만의 여론적 전기차 캐즘도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중이 큰 신차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당장 현대기아 차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아직 두드러지지 못하는데 KGM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일단 결국 종합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전망이 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뭘 보고 뇌피셜이다 뭘 알고 떠드는 거냐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최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게 없죠. 댓글 부대라면 더 똑똑하게 알바를 하시고 내부 직원이면 열심히 발로 뛰길 바랄 뿐입니다. KR10 출시 시기가 미뤄진다 이것도 맞은 거고 KR10 출시를 뒤로 미루더라도 제대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신차 출시 계획을 회사 차원에서 크게 발표할 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언 판매량이 확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본계약 대수가 많은데 회사 스스로 생산량을 줄여버리는 건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고 소비자들이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게 곧 액티언은 인기 없는 차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돼 있고요. 액티언 판매량이 확 오르면 이런 모든 게 해소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이달 중순에서 말부터 생산량과 국내 배정 물량을 확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걸 여러가지 루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공동 개발 동시에 자금을 2배로 투입해서 신차 개발도 2배 빠르게 한다는 건 요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잘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앞에서 말한 대로 중국 택가리라는 오해 그리고 중간에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잘 채워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성공 실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과제만 제대로 해결한다면 안 팔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